꼬꼬무에서 2023년 12월 21일 온리원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순신 장군급에 존경하는 분이 한 분 더 생겼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895년 청일전쟁이 한창일 때 출생했습니다. 청일전쟁이 끝나고 1904년 러일전쟁이 시작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에 잘나가는 사역가였습니다. 아버지는 9살인 그를 미국으로 유학 보냅니다. 유학은 지금도 어렵지만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죠. 5년이 지나 14살이 된 그는 헤이스팅스 소년병 학교에 입학하여 낮에는 농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자립심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24살이 된 1919년 미시간 대학교 재학 중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1차 한인 자유대회에 참석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5살에 제네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의 회계 담당으로 입사했는데요. 이 회사는 에디슨이 설립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당시엔 전 세계의 전기 제품을 여기에서 거의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그에게 승진의 기회도 주었지만 그는 사업이 하고 싶었습니다. 1922년 미국에서 숙주나물 통조림을 제조하는 라초이 식품회사를 설립하여 사업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당시에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나 미국인들도 만두를 매우 좋아했는데요. 주재료 중 하나가 숙주나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숙주나물은 빨리 상하기 때문에 통조림으로 만든 거죠. 그러나 시작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된 거죠. 이런 상황에 통조림을 납품하러 가는 트럭이 사고까지 난 겁니다. 큰 사고라 기자들이 몰려와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숙주나물은 중국 요리에 꼭 필요한 재료이며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장기적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인터뷰를 했더니 큰 홍보 효과를 본 거였습니다. 그리하여 6년 동안 현재 가치로 약 250억 원을 벌었습니다. 질 좋은 녹두를 찾아 고국을 떠난 지 21년 만에 조선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 폐결핵과 스페인 독감 등으로 제때 약만 먹었더라도 살 수 있었던 사망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건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는 미국의 값싸고 좋은 약을 우리나라로 가져오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너무나도 잘 되는 숙주나물 사업을 포기하고 자신의 지분만을 빼서 조선에 필요한 의약품에 투자합니다. 모두가 반대했지만 독립운동가 서재필 선생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가 미국에 있는 동안 정신적 지주 같은 분이었죠. 서재필 선생은 조선으로 떠나는 그에게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학양에게 마크가 된 버드나무 그림이었습니다. 조선인에게 버드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달라는 의미였죠. 이분이 바로 유한양행의 유일한 회장님입니다. 그의 나이 31살에 종로의 유한양행을 개업합니다. 그런데 시작은 힘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이라 일본의 의약품만이 거래가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유일한은 약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차에 약을 가지고 다니면서 영업을 했는데요. 그의 타겟은 외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병원이었죠. 미국에서 만든 효과 좋은 약이라고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주문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도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요. 일본의 신문 광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은 획기적인 방법으로 신문 광고를 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티저 광고를 한 것입니다. 1920년대에 티저 광고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약 100년 전이죠. 회사의 로고만으로 이게 뭐하는 회사지? 라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홍보 방식이죠. 자체 연구 생산한 자양강장제 등의 의약품도 많이 있었고요. 결국 일본의 제약사를 제치고 어깨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수출을 위해 미국으로 향했는데요. 여기서 네코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냐는 제안을 받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곳은 미국의 정보기관인 OSS, 지금의 CIA의 전신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군이 일본을 공격하기 전 조선에 있는 일본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유일한 회장은 회사와 가족을 뒤로한 채 조선의 독립을 위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북파공작원이나 국정원 블랙리온 정도 되겠죠. 저라면 못했을 것 같습니다. 무려 50세의 나이에 3개월의 혹독한 훈련을 받고 대장급의 지위로 임무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본이 원자폭탄 2방 맞고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네코 프로젝트는 폐기되었고 대원들은 해산했습니다. 그 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이 유일한에게 초대 상공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시작됐죠. 휴전선이 생기면서 유한양행은 북쪽에 있던 회사와 전쟁 피해로 인해 회사의 80%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수입 자동차 사업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복구를 합니다. 이제 좀 안정이 됐는데 이승만 측에서 선거 자금으로 3억 환을 내라고 합니다. 최악의 부정선거로 꼽히는 3.15 부정선거의 자금이었죠. 당연히 유일한은 거절했더니 당연히 이승만 측이 수입을 막아서 수입 자동차 회사는 망했습니다. 이후 박정희 정권 때에도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했습니다. 정당한 것이 아니면 절대 행하지 않는 분이죠. 그러면 당연히 보복성으로 군사정권은 어떠한 짓을 했겠죠?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24명의 조사원이 한 달 동안 장부를 탈탈 털었지만 부정한 것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처에 유한양행의 약품들을 보내 검사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옵니다. 결국엔 세금을 잘 내서 박정희가 직접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정말 놀랍죠? 박정희한테 개겼는데 결국엔 훈장이라니요. 말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유일한이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절에는 세습이 당연시 됐었습니다. 주변인들은 당연히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라고 했지만 유일한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로 아들을 부사장직에 임명하고 일을 시켜봤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던 아들 유일선은 주판으로 하던 세무를 전산화시켰으며 화장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장지를 쓰게 된 시작이었죠. 이렇게 일을 잘했으나 사장의 자리에는 전문 경영인인 당시 전무이사에게 주었으며 한 사람이 3년 이상 회장직에 있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회사는 한 개인의 것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회사에 있는 친인척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은퇴 후 혼자 한국에 지내면서 한국의 청년들이 배울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비로 학교를 설립하고 전교생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학교는 유한공업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멀리서 학생들을 보며 즐거워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1971년 3월 유일한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이분의 재산은 현재 가치로 약 1,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엔 손녀의 학자금으로 1만 달러를 상속하고 다른 가족들에게는 전혀 상속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재산인 소유주식 14만 941주는 전부 한국 사회 및 교육원조 신탁기금에 기증했습니다. 그리하여 공익재단은 유한양행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익재단은 유한양행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요. 유한양행의 경영은 전문 경영인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한양행의 주가가 오르면 공익재단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따로 기부를 하지 않아도 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이 시스템은 2025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공유로 많은 분들이 유일한 회장님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